욕개미창은 욕사적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로 가장 처음 나온 곳은 좌전 소공 31년입니다. 욕개미창은 나쁜 일의 진실을 감추려 할수록 오히려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대부 최저는 제나라의 군대와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제나라의 당읍에 살던 대부 당공이 죽자 최저는 제나라 왕을 대신해 조문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최저는 당공의 아내 당강을 보게 되는데 그녀의 뛰어난 미모에 반해버립니다. 최저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강과 결혼합니다. 하지만 제나라의 군주 장공 역시 여색을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저가 당강과 결혼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몰래 당강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저는 매우 분노하며 짐짓 병이 든 척하고 조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장공은 이 소식을 듣고 최저를 병문안 가는 척하며 당강과 만나려 했고 최저는 이때를 노려 숨겨둔 병사들을 이용해 장공을 죽였습니다. 장공이 죽은 후 최저는 새로운 군주를 세우고 자신은 재상이 되어 계속해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당시 제나라의 역사 기록을 담당하던 관리, 사관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저는 그에게 이 일을 대충 넘어가게 하라고 여러 번 넌지시 말했지만 그 사관은 학자로서의 올고짐으로 사실대로 기록했습니다. 최저가 그의 군주를 죽였다. 자신의 군주를 죽이는 것은 당시 천하의 비난을 받을 만한 큰 죄였습니다. 이 기록을 본 최저는 당연히 크게 분노하고 네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으니 내가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 사관을 죽였습니다. 한마디의 기록 때문에 사관 집안의 네 형제는 잇따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관이 죽자 그의 동생이 뒤를 이어 사관이 되었는데 이 사람 역시 매우 정직하여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최저는 한 명을 죽이는 것으로는 너희의 입을 막을 수 없으니 한 명 더 죽여서 너희가 겁을 먹는지 보겠다고 생각하며 그 역시 죽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자 네 번째 사관이 되었을 때도 그는 원칙을 굽히지 않고 최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저는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관들의 입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최저는 포기하고 사관들이 어떻게 기록하든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욕이라는 글자는 하고자 할 욕, 원하다, 바라다 라는 뜻입니다. 개라는 글자는 덮을 개, 덮다, 가리다, 감추다 라는 뜻입니다. 미라는 글자는 두루 미, 더욱, 점점 이라는 뜻입니다. 창이라는 글자는 밝을 창, 드러나다, 뚜렷하다 라는 뜻입니다. 욕개미창, 그러니까 숨기려 할수록 더 드러난다. 이 고사성어를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이 말의 뿌리가 된 춘추시대 제나라의 어떤 극적인 사건, 특히 좌전 기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제나라의 그 권력자 최저가 군주 장공을 시해하고 이걸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떻게 스스로를 역사의 그 심판대 위에 더 명확하게 세우게 됐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면서 욕개미창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 단순한 권력 다툼, 그런 걸 넘어서는 이야기죠. 개인적인 어떤 치욕감, 또 정치적인 야망,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역사를 기록하려는 사람들의 목숨을 건 사명감 같은 거요. 이런 게 막 얽혀 있거든요. 아, 사명감이요? 네, 특히 욕개미창이란 말 자체도 나중에 그 좌전의 소공 31년 편에서 역사 서술 원칙을 논의하다가 나온 말인데 바로 이 최저 사건, 이건 양공 25년 편에 나오는데 이 사건이 그 원칙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예시가 된 거죠.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그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럼 시작은 역시 제나라 군주 장공과 그 신하 최저, 이 둘의 관계부터 봐야겠죠. 최저가 장공을 왕위에 올린 핵심 인물이었다고 하는데 장공은 최저 아내랑 그것도 대놓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심지어 최저의 모자를
다른 사람에게 그냥 줘버리는 그런 모욕까지 줬다고 하니 이건 뭐 단순한 치적 문제가 아니라 그 권력 핵심부의 심각한 균열 신호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모욕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귀족 사회의 어떤 명예, 질서 이런 걸 그냥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였죠. 그리고 최저는 아시다시피 이미 정적을 제거하면서 권력을 다져온 약간 노련한 인물이거든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치욕은 그의 분노를 정말 극단으로 몰고 가기에 충분했죠. 사실은 장공이 진나라 정벌하러 갔을 때 그때 진나라랑 짜고 암살하려다 실패한 적도 있었어요. 아, 이미 한번 시도를 했었군요. 네. 그러니까 살해 의도는 이미 품고 있었던 거죠. 결국 기원전 548년에 사건이 터지는군요. 최저가 병을 핑계로 일단 조정이 안 나가고 네, 그렇죠. 장공이 문병 온다는 핑계로 자기 아내 만나러 올 거다. 이걸 딱 계산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예상대로 장공이 오니까 최저는 슬쩍 자리를 피해주고 그 사이에 미리 숨겨둔 병사들이 장공을 덮친 거죠. 아, 완전 계획된 범행이었네요. 그렇죠. 장공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담을 넘으려다가 아, 거기서 화살을 맞았군요. 네, 거기서 화살 맞고 떨어져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게 그 장공의 측근이었던 환관 가거라는 인물이 최저에게 매수돼서 문을 잠그고 암살을 도왔다는 점이에요. 아, 내부 조력자까지. 네, 개인적인 원한이 정말 치밀한 정치적 암살 계획으로 이어진 거죠. 자, 암살은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제부터가 욕개미창 이야기의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최저가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에게 가서 장공이 그냥 병으로 죽었다, 학질로 죽었다 이렇게 쓰라고 압력을 넣은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제나라 태사, 그러니까 수석사관이 이걸 거부하고 그 대나무 조각, 축간에다가 최저가 그 군주를 시해했다 이렇게 딱 적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권력 앞에서도 붓을 굽히지 않는다는 그 정신인가요? 바로 그 정신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죽음이었죠. 최저가 분노해서 그 태사를 바로 죽여버립니다. 아, 결국 죽였구나. 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태사의 첫째 동생이 형의 뒤를 이어서 똑같이 기록했어요. 최저가 시해했다. 네. 또요? 네. 최저는 그 동생마저 죽입니다. 그리고 둘째 동생까지 또 똑같이 쓰고 죽임을 당해요. 세상에, 3명이나요? 네. 마침내 셋째 동생이 다시 붓을 들어 똑같이 최저가 그 군주를 시해했다라고 쓰자 최저도 그제야 깨달은 거죠. 아, 사람을 죽인다고 이 기록 자체를, 이 진실 자체를 없앨 수는 없구나. 와, 정말. 그래서 결국 포기합니다. 더 이상 죽이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아니, 3명의 형제가 목숨을 걸고 똑같은 기록을 남겼다는 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용기인데요. 네, 정말 대단하죠. 심지어 이런 일화도 있어요. 남쪽 지방의 사관이었던 남사씨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이건 내가 가서 기록해야 한다 이러면서 죽관을 들고 막 달려왔대요. 아, 다른 지역 사관까지요? 네. 그런데 오다가 제나라 수도 근처에서 이미 사실대로 기록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 사관들에게 이 진실을 기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정말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체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의 죄를 역사에 더 깊이, 더 선명하게 새겨넣는 결과를 낳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덮으려 했기 때문에 더욱 드러났다. 이게 바로 욕개미창이군요. 네, 맞아요. 후대의 좌전에서 욕개의 명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즉 덮으려 할수록 그 이름, 즉 사실이 더욱 드러난다는 그 역사서술 원칙의 가장 극적인 증거가 된 셈이죠. 최저의 시도는 단순히 그냥 실패한 은폐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악행과 맞서 싸웠던 그 사관들의 용기까지 함께 불멸의 것으로 만들어준 거죠. 결국 최저 이야기는 뭐랄까, 단순히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이런 교훈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진실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어떻게 역효과를 낳고 때로는 그 진실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지 그걸 보여주는 사례 같네요. 그렇습니다. 힘으로 기록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종종 그 기록의 진실성 자체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왜 투명성이 중요하고 왜 정직함이 중요한지를 역사가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오늘 욕개미창이라는 성어 뒤에 숨겨진 이 비극적인 사건과 또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키려 했던 사관들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권력이나 어떤 개인이 무언가를 감추려다가 오히려 이를 더 키우거나 진실이 확 드러나게 됐던 그런 현대판 육개미창 사례 같은 거 떠오르시는 거 없으신가요?
생각해보면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쩌면 역사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의 어떤 정보의 흐름 속에서도 무언가를 감추려는 시도가 만들어내는 그런 예기치 못한 파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